자, 놀이 이론은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마인드맵으로 우리가 지금 총점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론은 놀이 이론, 놀이 유형, 놀이와 교육으로 나누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콩테스트가 나와 있네요. 자, 마인드맵부터 보면서 우리가 구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이가 과연 뭘까요? 우리는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놀이의 개념 또는 정의가 나오고요. 그 놀이가 일과는 어떻게 달라? 탐색과는 어떻게 달라? 그런 것들과 이제 구별되는 그런 정의, 놀이만의 정의를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놀이성 척도라고 해서 한 아이가 놀이성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놀이와 관련된 하위 요소 중에서 이 아이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측정하는 놀이성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바네과 리버만이 제시한 게 있고요. 펜이 제시한 게 있어요. 그런데 바네과 리버만이 제시한 이 놀이성 척도는 우리 기출에 바넷의 이름으로만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요. 연구는 한 번으로 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이론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연구 결과는 그 연구는 10번, 20번의 연구를 거쳐서 하나의 이론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모든 학자가 10번, 20번을 하는 동안 동일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땐 바넷 혼자 하기도 하고요. 어쩔 땐 바넷 리버만이 하기도 하고요. 어쩔 땐 또 다른 학자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대표 학자가 바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넷의 놀이성 척도 또는 바넷과 리버만의 놀이성 척도 또는 바넷과 또 다른 학자의 놀이성 척도라고 하면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구나. 같은 이론이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트릭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추가적인 학자의 이름을 자꾸 변동시켜요. 처음엔 바넷 이론이라고 했다가 바넷과 리버만의 이론이라고 했다가 또는 바넷과 또 다른 사람의 이론이라고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바넷 이론이 또 있나? 아니에요. 같은 이론이에요. 같은 이론인데 여러분들을 혼란시키게, 그 자리에서 당황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전략들을 많이 쓰고요. 2021학년도에도 클레멘츠와 관련해서 그런 전략을 썼죠. 클레멘츠 이론이라 했으면 알았을 텐데 클레멘츠와 또 다른 학자 이름을 내면서 클레멘츠가 얘기한 게 또 있나 봐. 이렇게 선생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클레멘츠 이론을 얘기했죠. 또 놀이성 척도에는 펜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놀이 이론은요, 고전적, 아주 옛날부터 이어오던 고전적 놀이 이론이 있고요. 또 현대적 감각의 현대적 놀이 이론이 있어요. 고전적 놀이 이론은 잉여 에너지 이론, 휴식 이론, 반복 이론, 연습 이론이 있고요. 잉여 에너지 이론의 대표학자는 실러라고 할 수도 있고 실러라고 할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외국 이름을 한국어로 바꿀 때는요, 그 표기법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국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명으로 어떻게 읽는다는 걸 알아도 영어 철자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 실러라는 학자도 이렇게 실러라고 될 수도 있고 실러라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어 철자를 보시고 이렇게 이름이 같은 학자이구나 라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펜서 톨먼, 그 다음에 휴식 이론은요, 라자루스 패트릭이라는 학자들이 있고요. 반복 이론은 홀과 굴릭이 있습니다. 연습 이론은 그로스 해당됩니다. 현대적 놀이 이론은요, 정신분석적인 거, 인지발달적인 거, 각성조절 이런 상해 의사소통 이런 각본 이론인데요.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하면 당연히 프로이드와 에릭슨이 들어가는데요. 놀이 이론에서는 월더라는 학자가 한 명 더 추가되고요. 인지발달 이론은 피아제와 비고스키 너무나 들어갑니다. 브루너는요, 우리가 인지발달 이론에서 배우지 않은 학자지만 인지발달 이론에 해당이 되고요. 브루너 시험에서 들어봤는데 왜 발달심리에서 안 했어요? 라고 하신다면 브루너는 발달심리에 해당하기보다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인지발달 학자가 맞지만 발달심리 이론보다는 교육과정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한 학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에서 브루너가 중심으로 다루어지죠. 그 다음에 셔튼 스미스라는 놀이 이론가도 인지발달 학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성 조절 이론은 우리 애가 놀이는 각성을 낮추기 위한 거다, 높이기 위한 거다.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각성이라는 것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유아들이 놀이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표학자로는 벌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앨리스 페인도 해당이 됩니다. 상해 의사소통 이론 베이트슨이죠. 가비도 베이트슨과 같은 주장을 했고요. 각본 이론에는 울프와 그롤만이 있는데요. 실은 각본 이론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각본 이론이 있고요. 울프와 그롤만이 이제 또 제시한 게 있는데요. 우리 기출에 나온 것은 일반적인 부분이 먼저 나오고 울프와 그롤만이 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울프와 그롤만과 일반적인 각본 이론이 둘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각각 외워두셔야 돼요. 일반적인 각본 이론이 이렇지만 그 이론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시를 덧붙인 울프와 그롤만은 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기출문제가 풀리십니다. 그 다음에 놀이 유형이 있는데요. 놀이 유형은 인지적인 놀이 유형이 있고 사회관계, 또래와 사회관계를 이루는 사회적 놀이 유형이 있고요. 사회와 인지를 결합한 사회인지적 놀이 이론이 있습니다. 인지적 놀이 이론에는요. 자, 피아제와 스밀란스키, 프로스트와 클라인이 주된 학자이고요. 인지적 놀이에 들어가는 놀이에는 기능놀이, 구성놀이, 상징놀이, 사회극놀이, 규칙 있는 게임이 있는데요. 기능놀이, 연습놀이는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으로 아시면 되고요. 구성놀이에 대해서 이종희와 존슨과 미첼이 제시한 게 있고 또 상징놀이에 대해서 브레더튼과 휴스, 볼프강, 맥쿤, 고웬, 가비아 베르트라는 학자가 주장한 게 또 있습니다. 사회 극놀이는 스밀란스키가 주장한 부분이 있고요. 규칙에는 있는 게임에는 파커, 숍튼 스미스와 로버트가 있습니다. 사회적 놀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요. 파튼과 호이스와 메더슨, 스밀란스키, 이와나가, 윈터 이런 학자들이 있고요. 사회인지적 놀이 유형에는 루빈과 마이어나 호멍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이 자 놀이가 인지, 사회 그것만으로 있냐 또 다른 여러 가지 발달 영역이 통합적으로 결합이 된 거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럼 그건 복합적 놀이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대표학자로는 펠리그리니, 그 다음에 셔튼 스미스가 있습니다. 자, 놀이와 교육에서는 놀이와 교육 부분이 있는데요. 놀이와 교육 안에 놀이감과 놀이 자료가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에 기여하는지,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이란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 역할, 교사 개입이 나오고 있어요. 교사 지원 또는 교사 개입이라고 하는데 대표학자로는 스밀란스키, 우드 맥만, 크리스톤, 볼프강, 메칸드 볼프강, 존스 크리스티 야키, 와들 암, 피터와 유스키스 야키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놀이와 치료에는 셰퍼와 젠버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인드 맵이었어요. 완두콩 정리하시고 콩 테스트, 발달심리 콩 테스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놀이 구조도 마인드맵 먼저 암기하신 다음에 놀이 이론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이 다음 이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